방광암은 남자한테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자한테도 생길 수 있는 질환은 분명하고 저도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통증이 없는 혈뇨 그냥 지나치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저희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곡 병북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환입니다. 방광은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있는 이물질,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대사산물을 신장에서 제거를 하고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수분과 함께 소변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소변이 요관을 통해서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소변을 깨끗하게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기를 저희는 방광이라고 칭합니다. 모든 장기에도 종양이 생기는데요. 방광 역시 종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양은 두 가지 종양이 있죠. 환자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양성 종양이 있고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흔히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표현하고 방광에도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광의 점막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요로상피라고 하는데 그 요로상피에서 발생하는 요로상피암이 방광에 생기는 방광암의 대표적인 암이 되겠습니다. 방광에서 가장 호발하는 방광암인 방광 요로상피암을 예로 든다고 하면 방광 점막에서 발생을 해서 초기에는 병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방광 내부로 종양이 자라지만 시간이 지나고 병이 진행하게 되면 뿌리가 깊어져서 암세포가 근육까지 침입하는 근육침입성 방광암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단순하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방광암의 증상은 다양한 증상을 환자분이 호소할 수 있습니다. 방광 점막에서 발생하는 요로상피암의 경우 방광 종양 자체가 이렇게 단단하지 않고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그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소변과 섞여서 이렇게 소변이 붉게 보이는 혈뇨의 증상이 있고 보통은 대부분 통증이 없는 무통성 혈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양이 진행을 해서 암세포가 근육까지 진행되고 종양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에는 환자분이 복통을 호소하거나 소변이 내려오는 요관을 협착을 시키거나 압착을 하는 경우에는 옆구리 통증까지 발생할 수가 있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방광암을 진단하는 종류는 검사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통증 없이 할 수 있는 컴퓨터 전산 촬영이라든가 MRI, 자기공명 단층 촬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 등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방광 안에 종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명쾌한 방법은 방광 안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광 내시경이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광도 내시경을 하냐고 물어보시는 일반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위암을 진단할 때 위내시경을 하는 것처럼 방광암의 진단에도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방광암을 육안적으로 직접 살펴보는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인체에 시행한 내시경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은 방광 내시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방광암의 진단에 있어서 방광 내시경의 시행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광 안에 종양이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진단을 한 검사와 비슷하게 내시경 장비를 방광 안으로 삽입해서 종양을 제거하는 방광 내시경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 종양 내시경 절제술을 하는 이유는 방광 안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첫 번째 목적, 그다음에 제거된 종양을 병리과로 보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정말 암이라고 한다면 그 뿌리가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근육까지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병기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방광암의 초기인 경우, 크기가 작고 뿌리가 얕은 경우는 그 내시경 절제술만으로 수술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수술을 했는데 종양의 뿌리가 근육까지 들어가 있거나 내시경으로 모두 절제할 수 없는 큰 크기의 종양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게끔 되는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고 이후에 치료의 결과를 좋게 하려면 보통은 방광을 전체를 다 띄는 수술을 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그 경과를 본 다음에 방광을 최종적으로 깨끗하게 제거하는 그런 수술이 진행된 방광암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방광암도 재발과 진행이 잘 되는 암으로 아주 유명하죠. 특히 저희 비뇨기과에서 다루는 전립선암, 신장암,
그다음에 뭐 고환암이라든지 이런 생식기에 생기는 다양한 암 중에 방광암이 유일하게 잦은 재발과 아주 높은 발생률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치료를 했다고 해서 그 치료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가 그때그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생활을 하면서 암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질문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어떤 암이든지 그런 방법은 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방광암도 마찬가지죠. 근데 특히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변경시킬 수 있는 것 중에 식생활이 있는데요. 식생활 중에 특히 방광암의 발생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명확하게 알려진 위험인자가 담배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고 있거나 방광암이랑 관련된 가족력이 있거나 그런 증상이 있다거나 하면 반드시 담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끊어야 되는 금연을 해야 되겠고요. 방광의 기능이 소변을 저장하였다가 배출하는 것인데요. 소변이 적절하게 많은 양이 깨끗하게 배출돼야지 이 방광의 발생률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음주를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이 많이 더 증가하게 되고 그런 탈수의 증상이 생기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증상이 반복된다고 하면 방광암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 금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암이든지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방광암을 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통증이 없는 혈뇨 그냥 지나치시면 큰일 납니다. 방광암의 가장 흔한 증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없는 혈뇨이거든요. 방광암이나 뭐 신우암이나 이런 암의 전조 증상이 아니면 천만다행이겠지만 혹시 그거라고 하면 미뤄서 발견되는 것보다는 빨리 확인을 해서 필요한 수술이나 처치를 받는 것이 내 몸에 생길 수 있는 암을 빠르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